1694년 4월 7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 안국동 작은 초가집. 패비 민씨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6년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1688년 폐위된 이후 매일 이 창문으로 궁궐을 봤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중궁전. 한때 자신의 자리. 지금은 장희빈이 앉아있는 곳. 번개가 쳤습니다. 화광.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패비 민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오후 서인 대신 한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몰래 급히. 패비마마. 무슨 일이요? 갑술환국이 일어났사옵니다. 패비 민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국? 네, 남인이 몰락했사옵니다. 서인이 다시 집권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결심하셨나이다. 대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으로. 마마를 포기시키기로. 순간 패비 민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긴 6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굴욕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이요? 네, 마마. 며칠 안에 전교가 내려올 것이옵니다. 패비를 포기시키라고. 패비 민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에, 감격에,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6년간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천둥소리, 번개. 마치 하늘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돌아가라. 복수하라. 패비 민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희빈. 6년을 기다렸다. 이제 내 차례다. 같은 시각. 중궁전. 장희빈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궁궐 분위기가.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환국이 일어났다 하옵니다. 뭐라고? 장희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했다 하옵니다.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이것은 내가 끝난다는 뜻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적 대감은 어찌 되었느냐? 유배되었다 하옵니다. 장희빈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다. 6년간 왕비로 살았는데 이제 끝이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광. 마치 심판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이 같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6년 전 한 여인이 왕비가 되고 한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은 순환합니다. 올라간 자는 내려오고 내려간 자는 올라갑니다. 1694년 4월 조선 역사가 다시 한번 뒤집히는 순간 패비의 복위, 왕비의 폐위,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688년 6월 장희빈이 왕비가 된 지 한 달.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화려한 왕비복, 황금 왕관, 수많은 궁녀와 상궁, 권력.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으악. 장희빈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마. 상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또 그 꿈을.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 2년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왜 나를 모함했느냐? 나는 무죄였다. 너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야. 나는
나는 그때마다 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물을 가져오너라. 네 마마. 혼자 남은 장희빈.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다크서클, 창백한 안색.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 나는 왕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마마, 대신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들이시오. 서인 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하지만 그들의 눈빛 차갑습니다. 왕비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인 출신이라고. 천하다고. 언젠가는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대신들이 물러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서인을 견제해야 한다. 남인의 힘을 더 키워야.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숙종. 남편이자 왕.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새 왕비에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하, 왕비 무슨 일이요? 요즘 중궁전에 자주 오지 않으시는 것 같사옵니다. 과인이 바쁘. 하오나 왕비. 숙종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과인을 다그치지 마시오. 죄송하옵니다. 숙종이 나갔습니다. 장희빈은 주저앉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나를 멀리하신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2년 왕후를 폐위한 것을. 1689년 여름.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무슨 일이냐? 패비민 씨에게 사람을 보내셨다 하옵니다. 뭐라고? 장희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부를 물으시고 생활비를 보내셨다 하옵니다. 장희빈은 말을 잃었습니다. 전하께서 아직도 그 여자를.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비였지만 왕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1690년 왕자 윤이 4살이 되었습니다. 마마.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윤아, 오늘 아바마마께서 놀아주셨어요. 그래? 네, 재미있었어요. 장희빈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세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지만 세자 책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종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하, 왕자가 벌써 4살이옵니다. 장희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자 책봉을 아직 이루. 하오나 왕비.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과인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죄송하옵니다. 장희빈은 물러났습니다. 전하께서도 세자 책봉을 거부하신다. 왜? 혹시 2년 왕후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692년 4년이 지났습니다. 장희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마마, 식사를 하셔야. 식욕이 없다. 하오나 건강을. 괜찮다고 했다.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 30대 초반인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불안, 공포, 죄책감. 그것들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마마. 상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도웁니다. 무슨? 서인들이 패비 보기 운동을 한다고.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냐? 확실하지는 않으나 소문이. 안 돼. 장희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여자가 돌아오면 나는 끝이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힘이 없었습니다. 남인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총애도 식었습니다. 서인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나. 밤.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인현왕후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왕비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아니야. 장희빈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왕비다. 너는 패비일 뿐이다. 인현왕후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으로. 6년 전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야. 아니야. 으악. 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여자가 돌아온다면 나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희빈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저 상궁은 서인 편이 아닐까? 저 궁녀는 인현왕후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저 내관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편집증. 왕비였지만 죄수처럼 살았습니다. 황금 세장에 갇힌 불안에 떠는 비참한 왕비. 그것이 장희빈의 6년이었습니다. 1690년 가을. 남인 대신들의 모임. 허적의 사저. 축배를 들자 허적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만세. 대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소. 왕비는 우리 편. 세자도 곧 우리 편. 조선은 우리 것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대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대감, 왜 그러시나? 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서인? 허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소? 송시열도 죽었소. 그들의 영수가 사라졌소. 이제 그들은 힘이 없소. 다른 대신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소. 서인은 끝났소. 우리 시대요. 하지만 젊은 대신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심? 허적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오?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어. 전하도 우리를 믿으시오.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젊은 대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허적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정말 이긴 것인가?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떨쳤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 왕비가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다음 날 남인 대신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조정회의. 전하. 한 남인 대신이 나섰습니다. 서인 대신들을 파직시키소서. 무슨 말이냐? 숙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들은 전하를 따르지 않사옵니다. 패비 민씨를 복위시키려 하옵니다. 역적이옵니다. 다른 남인 대신들도 외쳤습니다. 모두 파직하소서. 유배 보내소서. 숙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인이 알아서 하겠소. 전하, 물러가시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남인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우리 말을 안 들으시네. 왕비마마께 말씀드려야겠소. 그렇소. 왕비마마께서 전하를 설득하시게. 이 말이 숙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전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남인 대신들이 왕비를 통해 전하를 조종하려 한다 하옵니다. 숙종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하냐. 처음으로 남인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1691년 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하, 급보옵니다. 무슨 일이냐?
남인 대신 윤유가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이. 뭐라고? 숙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세히 말하라. 윤유가 미래를 가졌다 하옵니다. 일부 남인들과 왕실을 바꾸려는 모의를. 숙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체포하라. 명. 윤유가 잡혀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역모를 꾀했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거짓말. 증인이 있다.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유가 주고받은 편지. 이것이 무엇이냐? 윤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청하옵니다. 사형. 숙종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윤유를 사형에 처하라. 전하. 남인 대신들이 급히 나섰습니다. 제거하소서. 물러가라. 전하. 과인의 명이다. 윤유는 사형당했습니다. 남인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갔다. 전하께서 노하고 계시다. 어찌하면 좋은가. 하지만 허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괜찮소. 왕비가 있지 않소? 전하께서는 왕비 말씀을 들으실 것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소. 하지만 틀렸습니다. 1692년 여름 숙종이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왕비. 네, 전하. 남인 대신들이 너무 나간다. 전하. 그들을 좀 조용히 시키시오. 하오나 신첩은. 왕비. 숙종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과인의 명이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장희빈이 물러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전하께서 나를 통제하려 하신다. 남인을 견제하려 하신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다. 그날 밤 허적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시오. 전하께서 남인을 경계하고 계시오. 허적은 편지를 읽고 찢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전하께서 뭘 하시겠소? 하지만 그것이 허적의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1693년 겨울 서인 대신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왔소. 남인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소. 전하께서도 남인을 신뢰하지 않으시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요. 송시열은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 선생님의 뜻을 이어야 하오. 패비마마를 복위시켜야 하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오. 준비하시오. 곧 기회가 올 것이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남인이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왔습니다. 1691년 어느 밤 숙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자 편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왕후 3년 폐위시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다. 증언도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저주를 걸었을까?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7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나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1681년 14살의 어린 왕비 수줍게 웃던 모습. 전하, 왕비, 신첩이 잘할 수 있을까요? 과인이 도와주겠소. 그때는 좋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정은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하, 저 꽃이 예쁘지 않나요? 그렇구려. 신첩을 위해 꺾어주시겠어요?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아들이 없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왕비께서 아들을 못 낳고 계시옵니다. 세자가 필요하옵니다. 후궁을 들이셔야. 그래서 장옥정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하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과인에게 아들을 준 여자. 그때는 장옥정이 좋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하지만 지금은 잘못된 선택이었나. 장희빈. 왕비가 된 그녀는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신경질적이 되었습니다. 전하, 신첩을 사랑하시나이다. 그렇소. 정말이옵니까? 왕비. 전하께서는 요즘 중궁전에 자주 안 오시옵니다. 과인이 바쁘다고 했지 않소? 혹시 다른 여자가. 왕비. 죄송하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인현왕후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항상 조용했지. 과인을 믿어주었지. 의심하지 않았지. 편안했지.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1692년 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관. 내 전하. 패비민 씨에게 사람을 보내라. 전하. 안부를 묻고 생활비를 전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내관이 다녀왔습니다. 패비마마께서 어찌 계시던가. 건강하시옵니다. 그렇구나. 하오나. 왜? 많이 수척해지셨나이다. 초라한 집에서 보리밥을 드시며 손수 빨래를 하시더이다. 숙종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왕비였던 여자가 이제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많이 보내라. 생활비를. 네, 전하. 그리고 숙종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소식을 전해다오. 어찌 지내는지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몰래. 장희빈이 모르게.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패비마마께서 매일 궁궐을 바라보신다 하옵니다. 그리고 오신다 하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으신다 하옵니다. 정말? 네. 전하께서 행복하시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옵니다. 숙종은 울었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과인이 잘못했다. 미안하오. 인현왕후. 그날 이후 숙종은 변했습니다. 장희빈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 과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인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였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기회가 올 것이다. 1693년 겨울. 숙종은 몰래 인현왕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과인이 반드시 그대를 다시 모실 것이요. 편지를 받은 인현왕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신첩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1693년 가을. 서울 외곽 어느 사저. 깊은 밤. 서인 대신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10여 명. 모두 송시열의 제자들. 조용히 하시오. 남인의 첩자가 있을 수 있소. 문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완벽한 밀실. 이제 말해도 되겠소? 그렇소. 한 대신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요. 모두가 지도를 봤습니다. 첫째. 남인의 실수를 기록하시오. 모든 과오를. 윤유의 역모. 남인의 부정부패.
왕실 모독. 모든 것을. 둘째, 전하의 마음을 돌리시오. 어찌? 패비마마의 소식을 전하시오. 전하께서 후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오. 압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키우시오. 계속 패비마마를 생각하시게. 셋째, 백성의 여론을 만드시오. 백성들은 패비마마를 동정하여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하여 그 여론을 키우시오. 넷째, 기회를 기다리시오. 남인이 큰 실수를 할 때까지. 그때가 우리가 나설 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소.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뜻은 살아있소. 패비마마를 복위시키는 것.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맹세합시다. 맹세하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패비마마를 복위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하오. 그날부터 서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첫 번째 임무. 남인의 과오기록. 윤유가 역모를 꾀했소. 1691년 3월. 증거는 편지 3통. 기록하시오. 허적이 뇌물을 받았소. 1692년 7월. 금액은 1000냥. 기록하시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두 번째 임무. 숙종의 마음 돌리기. 전하. 한 서인 대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패비마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그러하냐. 숙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추운 겨울. 초라한 집에서 병을 얻으셨다 하옵니다. 하오나 약도 없고 의원도 부를 수 없고 그렇게 앓고 계신다 하옵니다. 숙종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원을 보내라. 전하. 과인의 명이다. 몰래 의원을 보내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서인 대신은 물러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세 번째 임무. 여론 조성. 서울시전. 장터. 들었소?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패비마마가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그러게 말이요. 불쌍하시지. 억울하게 쫓겨나시고. 저주 인형도 조작이었다던데. 정말요? 그렇다고 하더이다. 세상에.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신 거네. 이런 대화가 시장에서, 주막에서, 길거리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산되었습니다.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패비마마를 복위시켜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넷째 임무. 기회 기다리기. 그리고 1694년 초 기회가 왔습니다. 장희빈이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어느 날 장희빈이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몰래. 신을 왜 부르셨나이까? 내 운세를 받아오. 네. 무속인이 점을 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좋지 않사옵니다. 무엇이?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위기? 네. 마마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하면 막을 수 있느냐? 굿을 해야 합니다. 굿? 네. 저주를 막는 굿을. 좋다. 해라. 그날 밤 중궁전 뒤편에서 몰래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의 첩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굿을 하고 있소. 정말이요? 네, 제가 직접 봤소. 이것은 서인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기회요. 왕비가 무속 행위를 했소. 이것은 왕실 모독이요. 전하께 아뢰어야 하오. 하지만 증거가 증인이 있소. 그리고 한 대신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굿에 사용된 인형. 이것을 확보했소. 이제 전하께 아뢰자.
다음 날 서인 대신들이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왕비마마께서. 왕비가 무속행위를 하셨나이다. 숙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젯밤 중궁전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네.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굿에 사용된 인형이옵니다. 숙종은 인형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인형. 6년 전 저주 인형. 그것도 왕비 처소에서. 이제는 굿 인형. 또 왕비. 우연인가? 아니면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6년 전 저주 인형도 혹시 정말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모함하기 위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왕비를 당장 불러오라. 명. 1694년 4월 7일 낮. 대전. 숙종이 장희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왕비 납시옵니다. 장희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전하께서 알아버린 건가? 전하, 앉지 마시오. 차가운 목소리. 장희빈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숙종이 인형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굴렀습니다. 굿에 사용된 인형.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왕비.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물었소? 이것이 무엇이냐고. 신첩이 무속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장희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죄송. 숙종이 비웃었습니다. 왕비가 무당을 불렀소. 궁궐에서 굿을 했소. 이것이 죄송으로 끝날 일이요? 전하, 신첩은 다만 무엇이요? 두려웠사옵니다. 장희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첩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래서 무당을 불렀소? 네. 숙종은 한참 장희빈을 봤습니다. 차갑게. 6년 전 저주 인형 사건. 장희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전하, 그것도 혹시. 숙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하게. 그대가 조작한 것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옵니다. 거짓말. 숙종이 상을 쳤습니다. 쾅. 과인은 안다. 그대가 인현 왕후를 모함했다는 것을. 아니옵니다. 나가시오. 전하,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소. 장희빈은 울며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숙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과인이 속았다. 6년간 거짓말에 속았다. 인현 왕후는 무죄였다. 주먹으로 상을 쳤습니다. 또.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만이, 후회만이 그를 채웠습니다. 내관, 내 전하, 대신들을 모두 소집하라. 지금 당장. 명. 1시간 후. 조정 대신 모두 모였습니다. 남인, 서인, 양쪽 모두. 긴장된 분위기. 전하 납시옵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들. 네 전하. 오늘부로. 숙종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남인을 모두 파직한다. 남인 대신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입 닥치시오. 과인의 명이다. 허적. 예. 허적이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배. 전하. 신은 강진으로 유배 보내라.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끌어내라. 졸개들이 허적을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허적의 비명. 하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남인 대신들. 네, 모두 파직.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명. 남인 대신들이 끌려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10분 만에 조정에서 남인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서인 대신들. 네, 전하. 서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부로 경들이 조정을 맡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숙종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패비 민씨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복위시키겠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인들에게서 만세, 만세. 전하의 성덕이옵니다. 정의가 바로 섰사옵니다. 숙종은 앉았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을 폐위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궁전. 장희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로. 환호성. 패비 민씨 복위. 남인 숙청.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6년간 왕비로 살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왕비마마.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옵니다. 무엇이냐. 왕비 자리를 패하신다 하옵니다. 지금 당장 왕비복을 벗으시옵소서. 장희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왕비복을 입은 자신. 마지막 모습. 벗겨라. 네. 상궁들이 다가왔습니다. 왕비복을 벗겼습니다.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평민복을 입혔습니다. 6년 전 2년 왕후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가시옵소서. 장희빈은 중궁전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궁녀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눈빛. 어제의 주인은 오늘의 죄인.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궁전. 6년간 자신의 집. 이제는 아닙니다.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취선당으로. 후궁의 처소로. 다시. 그날. 1694년 4월 7일. 조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갑술환국. 남인 몰락. 서인 집권. 왕비 교체.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6년 만에 1694년 4월 8일 새벽 안국동 작은 초가집. 패비 민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술환국이 일어났다. 남인이 몰락했다. 서인이 집권했다. 장희빈이 폐위되었다. 하지만 아직 자신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말 복위시킬까? 혹시 그냥 여기 두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마마.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잠 못 이루셨나이까? 잠이 오지 않는구나. 곧 좋은 소식이 올 것이옵니다. 그러면 좋겠구나.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여러 필.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 누가 오는 것이냐? 상궁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마. 궁궐에서 온 사람들이 옵니다. 패비 민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전마마. 그 호칭. 6년 만에 듣는 호칭. 패비 민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의 전교를 받으시옵소서.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전교하노라. 패비 민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6년 전 억울한 누명으로 폐위되었으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도다. 죄가 없음이 명백하니 오늘부로 내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복위시키노라. 패비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마. 상궁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비민 씨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6년. 긴 6년을 기다렸습니다.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굴욕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중전마마. 내관이 말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시옵소서.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지금? 네, 지금 당장. 패비민 씨는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평민복, 거친 손, 수척한 얼굴. 이 모습으로 괜찮사옵니다. 내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마를 그리워하고 계시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으시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리 오시옵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가마. 화려한 가마. 6년 만에 보는 타시옵소서. 가마에 탔습니다. 떨렸습니다. 정말 돌아가는구나. 궁궐로. 내 집으로.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안국동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리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게 뭐지? 왕비 가마다. 왕비? 장희빈 말인가? 아니야. 저 가마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패비마마다. 2년 왕후마마시다. 뭐라고? 복위하셨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만세. 만세. 2년 왕후마마 만세. 정의가 이겼다. 억울함이 풀렸다. 사람들이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가마를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가마 안. 2년 왕후는 울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나를 잊지 않았구나. 기다려 주었구나. 가마가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 6년 만에 보는 궁궐. 중전마마 내리시옵소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궁궐 대문. 한 발, 한 발.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전마마. 환영하옵니다. 돌아오셨나이다.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2년 왕후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익숙한 길. 6년 전 걸었던 길. 마마. 한 상궁이 달려왔습니다. 기억하시나이까? 2년 왕후가 그녀를 봤습니다. 너는? 네. 6년 전 마마를 모시던. 2년 왕후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마마. 상궁도 울었습니다. 기다렸사옵니다. 6년간. 고마웠다. 함께 걸었습니다. 중궁전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중궁전. 한때 자신의 집. 6년간 그리워한 곳. 이제 다시 자신의 집. 들어가시옵소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6년 전 그대로. 아니, 더 화려했습니다. 새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마마. 내관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곧 오실 것이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6년 만에 만나는 남편, 왕.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납시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6년 만에. 왕비. 전하. 침묵. 숙종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2년 왕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2년 왕후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시나이까? 미안하오.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전하, 6년간 억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의 눈물. 일어나소서. 전하, 2년 왕후도 울었습니다. 신첩은 괜찮사옵니다. 돌아왔으니 이것으로 족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6년 만에 1694년 4월 12일 2년 왕후 복위 3일 후 중궁전. 2년 왕후는 왕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옷. 왕비의 족두리. 6년 만에 다시 입는 마마 아름다우시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2년 왕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나는 돌아왔지만 장희빈은 쫓겨났지. 6년 전 내가 그랬듯이 바로 그때 마마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취선당에서 장씨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다 하옵니다. 장씨? 네, 패비 장씨옵니다. 2년 왕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희빈이 나를 만나러 들이시오. 네 마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장희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 장씨. 평민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6년 전 2년 왕후와 똑같은 두 여인이 마주 섰습니다. 한때 라이벌, 한때 적. 이제는 왕비와 패비. 문안들이 옵니다. 중전마마. 장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왕후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안색, 떨리는 손. 6년 전 나와 똑같구나. 일어나시오. 감사옵니다. 장씨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장씨. 2년 왕후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마마. 나를 보시오. 죄송하옵니다. 보라고 했소. 장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 왕후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펐습니다. 왜 그랬어? 2년 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전 왜 나를 모함했어? 장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어? 저주 인형을 왜 심었어? 거짓 증언을 왜 시켰어? 대답하시오. 죄송합니다. 장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첩이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시켰소? 네, 6년간. 2년 왕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년간 나는 지옥에서 살았소. 매일 울었소. 억울함에 잠 못 이뤘소. 그것이 당신 때문이었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용서? 2년 왕후가 비웃었습니다. 6년을 어찌 용서하오? 내 인생을 어찌 용서하오? 당신은 2년 왕후가 장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왕비 자격이 없었소. 아니, 사람 자격도 없었소. 장씨는 울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나가시오. 마마. 보기 싫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장씨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장씨. 2년 왕후가 불렀습니다. 네 마마. 당신도. 2년 왕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6년간 지옥에서 사시오. 내가 살았듯이.
그것이 당신의 벌이요. 장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인현 왕후는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 이것이 복수인가?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장씨는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궁녀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눈빛. 어제의 주인. 오늘의 죄인. 취선당. 작은 방. 후궁의 처소. 6년 전 살았던 곳. 다시 돌아온 곳.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 왕비복이 아닌 평민복. 6년간 왕비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마마. 왕자 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8살. 윤아. 장씨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다. 어머마마 괜찮으세요? 응. 아들을 보니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세자로 만들어야 한다.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현 왕후가 포기했지만 아들이 없다. 내 아들이 유일한 왕자다. 언젠가는 세자가 될 것이다. 기다리자. 희망의 불씨. 그것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1694년 5월. 인현 왕후 복위 한 달 후. 중궁전. 밤. 인현 왕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포기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인가 생각했습니다. 6년간의 억울함. 6년간의 굴욕. 6년간의 고통. 그냥 용서하고 끝낼 수 있나? 아니었습니다. 장희빈. 그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한 서인 대신이 들어왔습니다. 몰래. 조용히. 마마. 무슨 일이요? 말씀드릴 것이 있으나옵니다. 무엇을? 대신이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장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옵니다. 인현 왕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거? 네. 무슨 뜻이요? 폐위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대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가 살아있는 한 위험하옵니다. 왕자가 있지 않사옵니까?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아이가 아니옵니다. 대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계승자옵니다. 언젠가는 왕이 될 아이옵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장씨옵니다. 인현 왕후는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 윤. 숙종의 유일한 아들. 언젠가는 왕이 될. 그리고 그 어미가 장희빈. 자신을 모함한 여자. 어찌하라는 것이요? 죄를 만드시옵소서. 죄? 네. 대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으로. 6년 전 저 여자가 마마께 했듯이 이제 마마께서 하시는 것이옵니다. 인현 왕후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옵니다. 대신이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여자가 마마를 모함했사옵니다. 이제 마마께서 갚으시는 것이옵니다. 생각해 보시옵소서. 대신이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인현 왕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옳은 일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죄악인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숙종이 찾아왔습니다. 왕비.
전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려. 아니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 인현 왕후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응? 장씨를 어찌하면 좋겠어? 숙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비는 어찌 생각하시오? 신첩은 인현 왕후가 숙종을 받습니다. 용서하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숙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인도 그렇소. 서인 대신들이 계속 아뢰고 있어. 장씨를 처벌하라고. 하지만 과인은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있소. 윤희가.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소. 어미가 잘못했다고. 아이까지 벌할 수는 없지 않소. 인현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첩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고맙소. 숙종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비는 역시 착하시오. 하지만 인현 왕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용서해야 하나. 6년을 그냥. 일주일 후 서인 대신들이 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장씨를 처벌하소서. 저 여자는 왕비를 모함했사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물러가시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과인이 생각이 있소. 전하, 물러가라고 했소.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중얼거렸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약하시다. 아들 때문에 결단을 못하신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하지 않겠소? 그렇소.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6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인현 왕후가 아닌 장희빈. 어느 날 밤 한 서인 대신이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마마. 무슨 일이요? 좋은 소식이옵니다. 좋은 소식? 장씨가. 대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또 무속 행위를 했다 하옵니다. 정말이요? 네. 증거도 있사옵니다. 인형을 꺼냈습니다. 저주 인형. 이것이. 인현 왕후가 인형을 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씨. 자신의 이름. 장씨가 마마를 저주했사옵니다. 이제 처벌할 명분이 생겼사옵니다. 인현 왕후는 인형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또 저주 인형. 6년 전에 당했던. 이제는 장희빈이.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했을까? 아니면 6년 전처럼 또 조작인가? 고민했습니다. 마마. 대신이 재촉했습니다. 전하께 아뢰시옵소서. 이것이 마마의 복수입니다. 정의옵니다. 인현 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일, 억울함, 고통. 이제 내 차례인가? 복수할 차례인가?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께 아뢰겠소. 현명하신 판단이옵니다. 대신이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인현 왕후. 인형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미안하다. 장희빈. 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했다. 6년 전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복수.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후 1701년 장희빈은 사약을 받을 것입니다. 인현 왕후의 저주 때문에. 아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해 인현 왕후도 죽을 것입니다. 의문사로. 두 여인. 서로를 파멸시킨 비극의 주인공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일. 지금은 1694년. 복수가 시작되는 시점. 인현 왕후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앞날을 암시하듯. 복수. 이것이 옳은 것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1694년 4월. 갑술환국. 남인 몰락. 서인 집권. 그리고 2년 왕후 복위. 6년간 기다렸습니다.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굴욕을 견뎠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2년 왕후는 포기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폐위되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전쟁 계속될 것입니다. 더 잔혹하게, 더 비극적으로. 7년 후 1701년 두 여인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약으로, 하나는 의문사로. 비극의 끝. 다음 편 이피육에서는 장희빈의 마지막 발악, 2년 왕후의 복수 완성, 그리고 사약.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